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한국사생출란 중투에서 올라온 신화를 영상으로 올리면서 성장 발전과 속도가 약해인가 세력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024년도도 이제 혹서긴 여름을 벗어났습니다. 에란인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경썩은병으로 인해서 무름병인 연부와 금부로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품종을 상관하지 않고 그 난초의 그 세력과 또 자생 능력과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해충으로부터 식물인 난초도 견딜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한 고사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지요. 어느 난실이든 그 난력을 관계하지 않고도 또 환경을 관계하지 않고도 난초의 가장 치명적인 그 구경썩은병인 무름병으로 많은 난초들이 올 여름에도 고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초 재배의 대가는 없다고 하지요. 어떤 때는 차라리 이렇게 내가 키우다가 재배를 하다가 고사시킬 바에는 산에서 스스로 자생하면서 번식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도 후회하는 마음도 들 때가 많습니다. 어느 에란인이든 난실에 들여놓은 난초가 품종이 우수하거나 고가의 난을 들였거나 교환을 했거나 했을 때 그 난초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그러나 그 난초가 잘 성장하고 그 재배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보람을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마음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식물 재배입니다. 특별히 자생출란은 여러 가지 형태와 색상으로 품종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산에서 생강근에서 올라온 유모를 그 여배의 가치로 일단 보고 산채를 해서 소독을 하고 분에 심어 신화를 올리는, 그러면서 대주가 되어 꽃을 달기를 기대하고 애지중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환경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적정한 그 처방을 해가면서 또 예방을 해가면서 키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대로 잘 크면서 신화를 붙여주고 그리고 자기의 본연의 색상이라든지 화형을 또는 잎의 형태를 멋지게 발전시킨다면 아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클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중투는 명명품 송정입니다. 송정은 에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품종이지요. 그 출란의 여러 가지 품종들을 가리지 않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많이 만났지요. IMF라든지 또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난초도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품종이 등장하고 그 품종의 가치와 희소성이 높았을 때는 한때 고가의 난초로 거래되고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재테크를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송정도 과거에는 촉당 1,000만 원이 넘었던 난초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 요인과 시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키워볼 수 있는 가치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저 역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때 구매를 하고 난실에서 많이 촉수를 불려서 분양도 하고 교환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난초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보겠다는 생각은 많이 접으신 것 같아요. 수십 년 난초를 접하고 키우면서 계절에 따라서 그 예방과 처방과 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난초와 삶을 여정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단에 글을 올려드렸듯이 난초가 어떻게 되었든 그 과정을 떠나서 내 난실에 들어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내가 주는 약과 비료를 받아가면서 자라고 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신화를 올리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신화를 받는 이런 반복된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오늘 보시는 이 송정의 난초는 제가 광엽과 그 촉수를 많이 늘려서 전시회 출품을 여러 번 했습니다. 상도 받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주에서 신화가 여러 촉이 달렸습니다. 작년에 5촉의 신화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촉을 했습니다. 신화를 다 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를 각 화분에 하나씩 심고 금년에 또 그 신화에서 새로운 싹을 신화를 또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서 있는 이벽성의 뒤쪽의 중투가 작년의 신화고요. 앞에 있는 것이 즉 작은 것이 금년 신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지금 11월 초순인데요. 어느 정도 신화가 어미촉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미촉의 약 80% 정도는 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절반도 어미촉의 절반도 다 못 큰 상태가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촉의 하나뿐이 아니라 5촉의 5화분에서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속도와 그 다음에 입장 수가 적고 성장이 더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재배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그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모촉에서 이 신화가 작년 신화가 모촉에서 신화를 올렸을 때 그 한 대주의 화분 안에서 신화는 올라왔지만 그 몇 해 동안 분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6, 7, 8 촉이 함께 비좁은 곳에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신화를 올리게 됐는데 그 모촉을 어느 정도 촉수가 늘면 보통 3촉에서 4촉이 되면
그 분촉을 세 촉에서 네 촉으로 분촉을 하고 또 나누어서 키워야 되는데 재배자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촉을 못하고 그대로 그냥 분갈이만 하고 심었을 때는 상작이 또 나올 것도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한두 촉은 상작으로 나오겠지만 때로는 이모작이 나와서 신화가 작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신화가 다 성장하지 못하고 이모작 형태나 신화가 작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그걸 분촉을 해서 각자 키워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5촉을 신화를 작년에 분촉을 해서 올해 신화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그 모촉의 화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세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모작 형태로 신화가 올라와서 분촉을 했더니만 그것이 금년에 신화를 잘 못 올렸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모촉보다 강하게 올라오질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그 분촉의 시기를 놓쳤다는 거고요. 그 대주로 한 화분 안에 6촉, 7촉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내의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성장 속도가 내지는 이제 자생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후회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분촉을 반드시 해야 되고 다시 다른 화분에서 키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4촉에서 5촉 정도 되고 그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는 반드시 분촉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그 어떻게 보면은 약장애일 경우도 있고 세력이 약해서 신화가 어미촉보다 잘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약장애에 관련된 또는 해충이나 질병에 시달렸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신화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모작의 신화가 올라와서 분촉을 하고 신화를 받았는데도 금년 신화가 모촉보다 작다. 이제 가을에 많이 성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입장수를 보면은 모촉이 4촉이면 신화는 5장, 모촉이 입장이 5장이면 신화가 5장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입장이 4장인데 신화도 입장이 4장이 나왔다. 그리고 잎의 그 폭을 보니까 모촉은 중엽인데 신화는 새엽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이것도 상당히 성장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수도 모촉보다 많아야 되고 잎의 폭도 중엽에서 광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요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분촉을 빨리 한다든지 나누기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살균을 줄 때에 상당히 신중히 선택을 해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에란인들이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살균을 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물을 줍니다. 아니면 거꾸로 물을 주고 나서 살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렸지만은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난이 상태가 약해가 나타날 수 있는 약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약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을 줬을 경우에 아마 2시간 이상 있다가 물을 주고 그 약을 씻어낸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물 주고 약 주고 물을 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약에 대한 성분, 살균도 여러 가지의 균에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약들이 나오지요. 그 약들 중에서도 우리가 재배를 해보면 알 수 있지만 마이신 계통이죠. 마이신 계통. 항생제, 마이신 계통들은 신화가 분 속에서 눈을 뜨고 올라올 때, 이제 분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올라올 때 마이신 계통을 주게 되면은 그 신화가 올라와서 손가락 두세 마디 클 때 보면은 하얀 무늬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약해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눈을 뜨고 올라올 때부터는 마이신 계통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일품도 내내 그런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약해가 있는 약들을 알고 있다면 그런 약을 주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균제다 해가지고 주게 되면은 약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있다가 물을 줘버리고 씻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약의 성분이 제대로 그 난초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약효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약의 성분을 알고 비율을 잘 맞춰서 줬다면 결코 물로 씻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난실의 난초의 질병과 예찰과 예방을 통해서 선택된 약을 주고 비율을 지켰다면 씻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약 효과가 있고 그 질병을 예방하거나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물어봅니다. 이렇게 약을 주고 물로 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마이신 계통이나 또는 일품이나 스프라사이트 같은 약들은 신화가 눈을 뜨고 올라오기 전에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을에 주셔야 되고 이른 봄에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약해를 미연에 방조할 수가 있지요. 그것을 모르고 주게 되면 반드시 약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살균제는 신중히 선택을 하고 그 약의 성분과 어떤 그 효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모르면 약사에게 잘 상의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주기는 이제 요즘에 4일 만에 한 번씩 제가 줍니다. 약간 이제 더위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주기도 그 일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줘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대조는 이제 꽃대와 이제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 지금 꽃대가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태를 씌우고 망을 씌워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아마도 10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은 화통을 씌워서 꽃 관리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시기에 접어들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분갈이를 난석갈이를 하고 계실 텐데 올해는 날씨가 많이 늦게까지 더웠기 때문에 아마도 분갈이가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1월 중순 안에는 가을 분갈이가 끝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분 안에 있는 벌브 주변을 살피고 꽃이 달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조치를 취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과연 출란의 성장 발전과 속도가 내가 키우는 난초를 보고 이것이 약해인가 세력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국자생출란 중투신화를 5촉을 작년에 분촉을 하고 단신화를 받았는데 모촉보다 작게 올라왔고 아직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걸려서 오늘 이렇게 신화를
찍어서 올리면서 또 물을 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가을씨나 이제 잘 키우시고 또 약도 비료도 잘 처방하시고 그래서 분갈이도 잘 끝내셔서 보람 있는 가을 재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겨울 나기 전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잘 하셔서 가을 전시회에도 여배품들이 많이 출품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찬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배하면서 필요를 따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을 영상을 촬영하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튜브의 영상을 늘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보람 있는 난 재배에 있어서 나름대로 노조와의 설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